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người tham gia lớp học với các bạn ngày hôm nay. 루이엔 선생님,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한국처럼 설날은 가장 큰 명절이고요. 베트남은 추석이 없지만, 추석이 있기는 하지만 큰 명절이 아닙니다. 네. 한국에도 역시 4대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는 추석과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Vâng, thì hôm nay chúng tôi xin mời các bạn sẽ cùng tìm hiểu về những cái văn hóa của Hàn Quốc thông qua những cái ngày lễ Tết các bạn nhé. Nào,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sẵn sàng xong chưa? 네, 그럼 먼저 설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날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입습니까? 설빔을 입습니다. 네, 설빔이라는 것은 설이 돼서 설을 맞이해서 새로 산 옷, 설날에 입기 위해서 새로 산 옷, 우리는 그것을 설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날이 되면 설빔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네, 떡국을 먹죠. 떡국은 한국에서 설날에 특별하게 먹는 한국의 설날 음식은 떡국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국 한 그릇이 나이 한 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빔을 입고 떡국을 먹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배를 합니다. 네, 세배라는 것은 설날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절을 하죠. 그래서 어른이 앉아 계시면 아랫사람이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앞으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편안하게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절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세배를 드리면 어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덕담을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덕담을 해 주시는데, 덕담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한 해 동안 공부 잘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복이 오기를 기원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덕담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 모두 설날에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설빔을 입고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며 덕담을 듣습니다. 또 어른들은 덕담을 해주시고요. 이것을 설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설날에 하는 인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설날에 무슨 인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한국 사람들이 설날이 되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편지나 아니면 엽서, 또 이메일, 요즘엔 이메일도 많으니까요. 이메일 같은 데도 새해가 되면 꼭 이 인사를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인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석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이 되면 우리는 차례를 지냅니다. 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추석날 아침 조상들에게 드리는 인사죠. 그래서 음식을 여러 개 차려놓고 각 집안의 그 습관에 의해서, 각 집안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 그것이 바로 차례죠. 네, 차례를 지내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묘를 가죠. 성묘를 간다는 것은 돌아가신 그 조상님의 산소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을 우리는 성묘를 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벌초를 합니다. 벌초. 네, 벌초라는 것은 보통 추석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보통 어른들의 산소에 굉장히 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 그런 풀들을 전부 없애는 일들이 바로 벌초이죠. 그래서 그 조상님의 산소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벌초입니다. 그래서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편을 빚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송편이라는 것은 추석 때 우리가 먹는 추석 특별한 음식, 추석의 특별한 음식이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이라는 것은 이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작은 떡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빚다 하면 이것은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이 빚다라는 동사는 떡이나 만두를 만들 때,
네,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도 우리는 만두를 빚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송편을 빚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차례를 지내거나 송편을 빚을 때, 또 성묘를 갈 때 음식을 많이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냐 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어떤 음식을 준비하냐 하면 햇과일과 햇곡식을 준비합니다. 햇과일과 햇곡식이라는 것은 햇과일은 그해 처음 나온, 여기서 쓰는 햇이라는 표현은 그 해에 처음 나온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햇과일, 햇곡식, 그 해에 처음 나온 과일, 처음 나온 곡식. 곡식이라는 것은 쌀 말고 그 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곡물들을 우리는 곡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햇과일, 햇곡식. 그런데 쌀의 경우만 햇이 붙습니다. 햇. 이것은 이 쌀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쌀 앞에만 햇이 아니라 햇이 붙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햅쌀을 가지고 송편을 빚고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성묘를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절에 관련된 좀 일반적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절을 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명절을 쇠다라는 것은 그 날을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기념일이나 생일, 그것도 우리는 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명절, 기념일, 생일, 그런 것을 맞아서 잘 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명절 잘 쇠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세시풍속인데요. 이 세시풍속이라는 표현은 음력마다 매달 그 24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 또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마다 그 어떤 민족 또는 그 마을에서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어떤 전해져 오는 의식, 행사, 이런 것을 우리는 세시풍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하는 놀이라든지 명절에 하는 여러 가지 풍습들,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세시풍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귀성객이라는 단어인데요. 귀성객은 그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귀성객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민속놀이인데요. 여러 가지 민속놀이에 대해서 한번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요.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윷놀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날리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팽이치기. 네 번째는 제기차기입니다. 네, 그 다음 강강술래. 네, 이것은 8월 추석에 하는 그런 민속놀이죠. 그 다음 널뛰기입니다. 네, 그 다음은 씨름. 네, 그리고 줄다리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네뛰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민속놀이를 하는데요. 각각의 사진과 각각의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루이엔 선생님과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đã học, chúng ta sẽ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hữ 설비무입다. Mặc quần áo mới vào ngày Tết. Ai cũng thích mặc quần áo mới vào ngày Tết phải không ạ? Thì chúng ta thử đặt câu với như thế này. Mặc áo mới vào ngày Tết là mong ước của tất cả mọi người. 설날에 설빔을 입는 것이 남녀노소 모두의 바람입니다. Và cái mặc quần áo mới vào ngày Tết thì là 설날에 설빔을 입는 것이 là việc mặc quần áo mới vào ngày Tết. Nhưng mà ở đây sẽ có một cái câu mà chúng ta sẽ thấy là 남녀노소, có nghĩa là nam, nữ, rồi già, trẻ, có nghĩa là tất cả mọi người. Thì ở đây chúng tôi chỉ dùng đơn giản tiếng Việt mình, chúng tôi dùng là tất cả mọi người và không dịch sát nghĩa cái chữ 남녀노소 các bạn nhé. Và tiếp theo sau đây thì chúng ta sẽ 별초를 하다. Cái việc mà tảo mộ. Thì việc tảo mộ là một phong tục rất hay của người phương Đông. Chúng ta thử đổi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nhé. 별초를 하는 것은 동양인의 매우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Cái việc mà tảo mộ rất là một phong tục rất là hay của người phương Đông. Rồi, 명철을 세다
là những ngày nghỉ Tết, nghỉ lễ hoặc là những ngày đón mừng lễ Tết á, thì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lại là trong suốt những ngày đón mừng lễ Tết, những thành phố lớn vắng tanh, có nghĩa là người ta đi hết về các cái vùng quê để vừa đi chơi hay là về thăm gia đình chẳng hạn. thì 명절을 세는 동안 대도시들은 텅 비어 있습니다. Và cuối cùng là 연날리기. 연날리기 là việc thả diều. Thì việc thả diều thì người lớn hay là trẻ con gì cũng thích. Tuy nhiên chúng ta thử đặt câu với lại việc thả diều cùng bạn bè là điều rất hạnh phúc đối với các em nhỏ. 친구들과 연날리기를 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lớn như chúng ta, thả diều cũng rất là hạnh phúc phải không ạ? Vâng, thì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xong phần từ vựng của bài hôm nay. Vâng, và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ngữ pháp đầu tiên của bài này là 얼마나인지. Cái này thì thường là chúng ta sẽ dịch với cái nghĩa là không biết bao nhiêu, thường để nhấn mạnh thêm một cái nội dung nào đó. Thì các bạn có thể tìm hiểu kỹ qua những ví dụ của thầy An các bạn nhé. 네, 오늘 첫 번째로 배울 문법은 얼마나인지입니다. 얼마나인지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네, 얼마나 대신 우리가 어찌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나인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동사 뒤에는 는지, 그리고 형용사 뒤에는 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각각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명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살이 2kg이나 쪘어요. 자, 여기서는 명절 음식을 아주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앞쪽에서 어떤 문법을 배웠냐면 얼마나 는지 몰라요 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네, 그 문법을 가지고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이 2kg이나 쪘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절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이 2kg이나 쪘어요. 살이 찌다. 네, 몸무게가 늘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는지 이것은 너무 많이 먹어서 라는 표현의 강조라는 것, 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은요. 영화가 얼마나 지루한지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네, 자, 여기서 지루하다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요. 지루하다라는 형용사 전에 감정이라는 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고 영화나 수업, 드라마 이런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얼마나 지루한지라고 지루하다라는 형용사를 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영화가 얼마나 지루한지 이것은 너무 지루해서, 아주 지루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얼마나 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예문은요. 대화문이죠. 고향에 잘 다녀왔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갈 때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명절에 고향에 가는 귀성객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너무 많아서 이것의 강조 표현이죠. 아주 많아서 갈 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역시 두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 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얼마나 은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루이엔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thử làm một câu ví dụ các bạn nhé. Hôm nay mình xem phim hay không biết bao nhiêu mà kể, đến nỗi bọn trẻ cũng cười khanh khách.
오늘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아이도 깔깔 웃었어요. Nghĩa là nhấn mạnh cái việc nó rất là hay á,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얼마나 니은지, không biết hay, không biết bao nhiêu mà kể thì mình có thể dịch như vậy, hoặc là mình nói là rất hay.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học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là 뭐뭐 곤하다. Thì để diễn tả một cái thói quen thường làm cái gì đó, chúng ta thử tìm hiểu những cái ý nghĩa của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qua phần giải thích của thầy An các bạn nhé. 네, 두 번째로 배울 문법은 곤하다입니다. 곤하다라는 문법은 앞에 동사를 붙이는 문법인데요. 동사를 써서 어떤 그 동사를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곤하다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는 퇴근길에 30분씩 걷곤 해요 라는, 30분씩 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한 번 하는 일인지 아니면 두 번 하는 일인지 또는 매일매일 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요가 아니라 걷곤 해요 라고 말을 하면 지금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어떤 주기적으로 가끔 때때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 퇴근길에 30분씩 걷는다. 이것이 요즘의 나의 습관이다. 요즘의 나의 매일매일 뭐 아니면 때때로 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이 되죠. 네, 그럼 두 번째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친구들과 씨름을 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곤 해요가 아니라 곤 했어요입니다. 곤 했어요. 자, 왜 곤 했어요입니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자, 그래서 곤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것은 과거의 습관입니다. 과거의 습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건 예전이죠. 명절에 친구들과 씨름. 아까 민속놀이에서 보셨죠? 이렇게 두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게임이 씨름인데요. 그래서 명절에 친구들과 씨름을 하곤 했어요. 이것은 지금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은 당연히 안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곤 했어요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은 안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이었고요. 세 번째 예문은 대화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와, 유치네요. 어렸을 때는 설날에 윷놀이를 하곤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과거의 습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안 해요. 수업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아주 재미있던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과거의 습관을 이야기할 때 곤하다 아니고 곤했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자세한 설명을 루이엔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thử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Khi mà diễn tả về thói quen thường làm gì đó thì nó sẽ có thói quen trong quá khứ. Ví dụ như là tôi có ước mơ trở thành cô giáo nên ngày còn bé tôi thường rủ các em nhỏ trong xóm lại dạy học cho các em ấy.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어린들, 동생들을 불러서 공부를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Và 곤 했습니다 là nói về một cái thói quen trong quá khứ. Rồi bây giờ mình sẽ nói một cái thói quen ở hiện tại. Cuối tuần tôi thường gặp bạn bè và xem phim. 저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hai cấu trúc ngữ pháp của bài này và cũng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thường xuyên ứng dụng nó để mà chuyển đổi những cái câu từ tiếng Hàn sang tiếng Việt cũng như là ngược lại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문 내용은요. 흐엉 씨와 유나 씨가 설 연휴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며칠이에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나흘쯤 돼요. 나흘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4일이죠. 네, 나흘쯤 됩니다. 그 다음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고향에 갈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왜 연휴에 쉴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쉴 수 없나 봐요.
그래, 왜 쉴 수 없냐 하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 줄 건가요? 어떻게 위로해 줄 거지요? 설 음식을 조금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대화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며칠이에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나흘쯤 되겠네요. 연휴 동안 뭐 할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해요. 유나 씨가 부러워요. 저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흐엉 씨도 이번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세요.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지 연휴에도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흐엉 씨를 위해 설 음식을 좀 가지고 올까요? 와, 고마워요. 역시 유나 씨예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죠? 그럼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흐엉 씨가 먼저 말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며칠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나 씨가 금요일이 설이니까 나흘쯤 되겠네요. 나흘. 연휴 동안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흐엉 씨가 연휴 계획을 묻죠, 유나 씨에게. 유나 씨는 뭘 할 겁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해요.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엉 씨가 말하죠. 유나 씨가 너무 부러워요. 부럽다. 이거 형용사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부러워요. 뒤에 바로 나오죠. 저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나 씨가 흐엉 씨도 이번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세요. 고향에 갔다 오세요. 흐엉 씨가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 아까 공부한 내용이네요. 너무 비싸서 라는 의미죠. 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연휴에도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요. 연휴에 고향에 못 가고 계속 한국에 있나 봐요. 흐엉 씨가요. 유나 씨가 말하죠. 그럼 제가 흐엉 씨를 위해 설 음식을 좀 가지고 올까요? 설날 음식을 좀 가지고 올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흐엉 씨가 와, 고마워요. 역시 유나 씨예요. 유나 씨는 저의 예상과 똑같이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는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역시 유나 씨예요. 네, 이렇게 대화문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며칠이에요? 금요일이 설이니까 나흘쯤 되겠네요. 연휴 동안 뭐 할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을 좀 만나려고 해요. 유나 씨가 부러워요. 저도 고향에 가고 싶어요. 흐엉 씨도 이번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세요.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지 연휴에도 고향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흐엉 씨를 위해 설 음식을 좀 가지고 올까요? 와, 고마워요. 역시 유나 씨예요. 네, 대화문을 공부해 봤는데요. 그러면 저와 함께 상황을 조금 바꿔서 대화문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설 연휴가 며칠이에요? 토요일이 설이니까 사흘쯤 된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사흘쯤 된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연휴가 짧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그런데 왜 집에서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리포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 줄 건가요? 리포트 작성, 리포트 쓰기를 좀 도와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흐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설 연휴는 며칠이에요? 연휴 동안 뭐 할 거예요? 유나 씨가 부러워요. 저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리포트가 얼마나 많은지
연휴에도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와, 고마워요. 역시 유나 씨예요. 네, 잘 만들어 보셨죠? 그럼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며칠이에요? 토요일이 설이니까 사흘쯤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연휴 동안 뭐 할 거예요? 유나 씨가 말합니다. 연휴가 짧으니까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이렇게 말했죠. 유나 씨가 부러워요. 저도 집에서 쉬고 싶어요. 흐엉 씨도 이번 연휴에 집에서 쉬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흐엉 씨는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을 했죠. 리포트가 얼마나 많은지 연휴에도 도서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흐엉 씨를 위해 리포트 작성을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죠. 와, 고마워요. 역시 유나 씨예요. 네. 이렇게 대화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집에서 여러 번 좀 반복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Trong phần đọc hiểu này chúng ta sẽ được đọc một bài giới thiệu về những ngày lễ Tết vào các mùa của Hàn Quốc.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3 trang 136 các bạn nhé. 명절이란 là cái ngày lễ Tết là 예부터 계절에 따라 의미 있는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다. Nghĩa là 명절 là gì? 명절, cái mà gọi là 명절 là gì? Là một cái ngày gì đó các bạn. Cái ngày mà từ 예부터 계절에 따라 tùy theo mùa nè, 계절에 따라 의미 있는 날을 정해놓고 의미 있는 날을 정해놓고 là người ta chọn một cái ngày mà có ý nghĩa, xong rồi sau đó chúng ta kỷ niệm nó để mà làm một cái lễ kỷ niệm nó. 기념하는 날입니다. Như một ngày lễ Tết là một ngày chọn ra một ngày có ý nghĩa gì đó để mà kỷ niệm, đúng không ạ? 한국의 명절 중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대표적인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 알려지다. 알려지다 là nổi tiếng, là được biết đến với cái gì đó.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là được nổi tiếng, được biết đến là một cái ngày nè, ngày Tết và ngày Trung Thu là những cái ngày mà được biết đến như là những ngày lễ Tết tiêu biểu của Hàn Quốc. 설날은, xong rồi sau đó người ta mới bắt đầu so sánh, người ta bắt đầu nói ra là ngày Tết thì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계절은 겨울이고. Như vậy thì ngày lễ Tết, ngày Tết thì là ngày mấy các bạn? Ngày Tết là ngày 음력, là giống như tiếng Việt là âm lịch, đúng không? Ngày 1 tháng 1 âm lịch. Còn về mùa thì sẽ là mùa đông. Mặc dù là đã là ngày Tết rồi nhưng mà mình hay nói là mùa xuân đến,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sắp đến thôi, nó vẫn còn là mùa đông lạnh lẽo. 추석은, còn Trung Thu thì 음력 cũng là ngày âm lịch. 8월 15일로 là nó là vào ngày 15 tháng 8 âm lịch. 계절로는, còn mùa thì 가을이다. Mùa là vào mùa thu. 그러면 봄과 여름에는 어떤 명절이 있을까? Như vậy thì mùa đông thì có Tết rồi nè, mùa thu thì có Trung Thu rồi. Như vậy thì bây giờ mùa xuân và mùa hè thì có những ngày lễ Tết gì? Xin mời các bạn đọc phần tiếp theo nhé. Thì chúng ta thấy là 봄에는 vào mùa xuân á, thì 한식이 있는데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vào mùa xuân thì nó lại có cái ngày gọi là ngày hàng thực. Ngày hàng thực là ngày thứ 105 từ cái ngày đông chí. 보통 양력 4월 5일이나 6일쯤 된다. Nếu mà vào tính ngày dương lịch đó, thì nó khoảng là ngày 5 hoặc là ngày 6 tháng 4 dương lịch. 이날은, vào cái ngày này, vậy ngày hàng thực vào ngày này người ta sẽ làm gì nhỉ? 불을 피우지 않고, nghĩa là 불을 피우다.
불을 피우다 là đốt lửa đó, nổi lửa đó. Không có nổi lửa lên.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다. Có cái phong tục là ăn cái thức ăn lạnh. 또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Và cái ngày đó ăn thức ăn lạnh nè, rồi 또한 là thêm nữa đó. 조상의 산소 là mồ mả của ông bà. 찾아가 đi đến mồ mả của ông bà. 차례를 지내다 là cúng tế. 성묘를 한다, viếng mộ,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thì cái ngày mùa xuân, vào mùa xuân thì có ngày hàng thực. Và ngày hàng thực là thứ nhất là ăn thức ăn lạnh, và thứ hai nữa là đi thăm mộ của ông bà. Rồi, như vậy thì 설, 한식, 추석과 함께 한국의 4대 명절인 단오는, và sau đó thì nó lại có thêm một cái sa tê, có nghĩa là 4 cái sa đây là tứ đại, là 4 cái lễ lớn. Sa tê 명절 nghĩa là 4 cái lễ lớn á, thì có là Thano giống như mình là mùng 5 tháng 5 mình gọi là ngày mùng 5 tháng 5 hay là ngày Tết Đoan Ngọ. Thano là Tết Đoan Ngọ. 음력 5월 5일로 계절은 여름이다.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Tết là mùa đông nè, Trung thu là mùa thu nè, rồi 한식 là ngày hàng thực là ngày mùa xuân nè, rồi bây giờ Thano là mùa hè. 단오에 여자들은 한복을 입고 그네 뛰기를 하며, 그네 뛰기를 하다 là đi xích đu á các bạn. 남자들은 씨름을 했다. 씨름하다 là đấu vật á. 지금도 강릉 là một cái vùng tên, một cái vùng ở Hàn Quốc. 매년 음력 5월에 민속 축제인 단오제를 크게 개최한다. 뭐뭐를 개최하다 là mình sẽ dịch là tổ chức một cái chương trình lễ Tết Đoan Ngọ rất là lớn. 많은 사람들이 단오제에 참가해. Còn khi mà chúng ta tham gia cái gì đó thì chúng ta dùng là 참가하다, tham gia vào. 줄다리기 씨름, 그네 뛰기 등 전통 놀이 행사를 즐긴다. Là vào cái ngày này nhiều người đến tham gia, xong rồi tham gia nhiều các cái hoạt động vui chơi như thế này.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tìm hiểu xong các mùa thì có những cái lễ Tết gì, và chúng ta cũng hiểu được cái văn hóa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liên quan đến lễ Tết, phải không các bạn? 네,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 볼 글은 윷놀이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윷놀이를 소개를 하는데요. 윷놀이를 언제 하는 겁니까?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죠?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많이 한다. 정월 초하루는 1월 1일부터 정월 대보름 1월 15일까지. 이것은 물론 음력입니다. 음력 1월 1일부터 음력 1월 15일까지 많이 한다. 놀이를 하는 때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놀이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놀이 방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순서에 잘 맞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야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읽고 이렇게 하는 놀이구나 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놀이 방법을 잘 설명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지는지, 그 승부의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야 놀이를 한 후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서 각 편이 윷을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그래서 6개의 윷과 8개의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윷을 던져서 윷이 나온 모양대로 말을 움직이고 4개의 말이 모두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는 편이 승리한다, 이긴다. 그래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윷놀이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윷을 던질 때 너무 높이 던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는 그것은 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출 던질 때 조심해야 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글쓰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bài nói về những ngày lễ Tết. Các bạn có thấy văn hóa của Hàn Quốc thú vị không ạ? Thì trong bài này chúng ta được học những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Tết nè, Tết Trung Thu, lễ Tết và các trò chơi dân gian. Và trong đó chúng ta đã được học ngữ pháp là 얼마나 인지 để nhấn mạnh thêm một cái sự nghiêm trọng nào đó, hoặc là chúng ta nhấn mạnh một cái điều gì đó, hoặc là kunhata để mà nói về cái sự thường xuyên làm gì đó. 네, 오늘은 이렇게 제7과 명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과 어휘는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 복습해 보시고요. 혹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오늘 배우신 어휘나 표현을 듣게 되신다면 오늘의 내용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